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세상을 공작하는 소셜공작소 황성진입니다. 제가 뵌 분들도 좀 계시고 하지만 전국에 계신 센터장님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됩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 지자체와 시민을 잇는 혁신 플랫폼, 이것이 자원봉사 센터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소셜 마케팅 섹터에서 일을 해왔었고요. 관련되는 솔루션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소셜 벤처를 하나 운영을 할 때 기부 플랫폼을 하나 운영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사용자도 많고 임팩트도 많이 만들고 보시다시피 상도 숱하게 받고 하지만 망했습니다. 실속이 없었죠. 지속 가능하려면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서 그 모델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멈추고 난 뒤에 오히려 깨달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굉장히 숙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또 도전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용기를 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와는 좀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19년이죠. 그때 8월에 강원도 고성에서 봉사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500분 정도 오셨는데요. 그날 제가 주제 강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실까? 그래서 저는 일반 참가자와 똑같이 첫날부터 제 발표 시간 아예 무시하고 첫날부터 똑같이 행동을 해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 세션을 듣고 하면서 자원봉사 섹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센터의 역할은 이런 거구나. 자원봉사가 정말 선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때부터 2년이 된 게 2년 정도 숙고하고 다시 한번 지속가능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저부터 저희 회사, 저희 주변 그리고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지구까지 건강해지는 그런 정말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접목시켜서 도전하자라고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가 사실은 자원봉사 그 대회에서 받았던 영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인지 희한하게도 제가 자원봉사 센터들하고 저희 지금 회사를 설립한 지가 내일 모레 토요일이 1주년인데요. 지난 1년을 쭉 리뷰를 해보니까 저희가 자원봉사 센터들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센터와 같이 일을 하면서 해왔던 어떤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서로에게 벤치마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지속가능한 세상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니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그야말로 미래 세계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한다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려줄 환경, 자원 이런 것들이 미래 세대도 최소한 우리 세대만큼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생활비를 350만 원씩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이면 그래도 좀 버티겠죠?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써버리면 처음에는 돈도 여기저기 빌려 쓰고 막 이러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망하겠죠? 이 얘기를 타일러 씨는 이렇게 우리에게 타일러 줍니다. 그에 져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해서 지구가 줄 수 있는 양이 1이라면 저희는 매년 1.75를 쓰고 있대요. 2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350만 원 생활비를 매달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마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요즘에.
근데 어쨌든 저희는 주어진 것보다 써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러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냐? 아니다.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알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전에 발표해 주셨던 김홍탁 교수님이 저희 CPO님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이제 저희 회사에 같이 설계를 해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SDGs는 저희의 고울입니다.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ESG는 저희의 미션인데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Enhancing Corporate and Social Value. 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같이 고양시켜야 한다. 근데 과연 이게 이 시대의 소셜 공작소만의 밸류 체인일까? 자원봉사 센터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죠? 구체적으로 17개 항목에 구체적인 또 169개 지표를 가지고 저는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코 만만치는 않은 거죠. 지금 자원봉사 센터는 SDGs에 대해서는 또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접목을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요즘 머리 아프게 하는 또 키워드죠. ESG. 예. 그러니까 ESG 하려고 너무 SG 말라고 저희가 그 자체 소공소공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ESG에 대해서 쉽게 풀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강연을 하기 전에 이 영상은 한번 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만 얘기해도 너무 기니까. 그래서 다 보셨을 거라고 보고 사실 여기에 보면 화면에 보면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우리가 말하는 ESG죠. 근데 이 원들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 교집합을 Sustainability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것들이 잘 모여지고 융화되어야만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얘기겠죠. 세상의 변화를 지금 잠시 보여드릴 건데요. 세상의 변화는 광고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트렌드를 잘 반영해 주죠. 최근에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한국 광고 하나 보실게요. 이별하자. 알잖아. 이 관계에 미래는 없단 거. 더 이상은 지속 불가능해. 이별하자. 이 별을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탄소 발자국과의 이별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갈 이 별, 지구를 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하나금융그룹.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이제 죄다 ESG 얘기하면서 TV 광고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만 240만이 넘더라고요. 그만큼 또 관심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델이 또 탑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은 그 안전한 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뭡니까? 혹시 지금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예. 답이 나왔나요? 누구십니까? 박정석 센터장님, 볼보 맞습니다. 그죠? 가장 성공한 마케팅 사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시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안전한 차라고 그 어떤 차가 나와도 볼보가 각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볼보는 TV 광고를 할 때 극한의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30m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뭐 충격 가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볼보가 최근에 새로운 광고를 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I'm here at Volvo to find out what is the ultimate safety test. These are the side and frontal crash tests. Pretty brutal. Now this is the big one, the 100-foot drop. So is this the ultimate safety test? Well, it depends whether you...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지금 시대가 이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CPO님이 이런 표현도 많이 하셨어요. CSR, ESG 어떻게 구분하냐? 사실 용어 정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CSR, 사회공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면 좋은 것, 하면 더 칭찬받는 것. 그래서 당근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ESG는 채찍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적합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까 타일러가 우리에게 타일러 줬잖아요. 네. 그냥 같이 공멸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저희가 1년 동안에 자원봉사센터와 꽤 많은 일들을 해왔더라고요. 그 협업 사례들을 통해서 거기서 얻었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 텐데요. 지금부터는 영상이 나갈 때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공개를 했던 거라서 제 코멘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코멘트 들어가 있는 거는 잠시 쉬었다가 코멘트가 없거나 이런 데는 제가 나레이션을 얹어서 같이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협업을 했던 산타독이라는 캠페인입니다. 사실 지금 산타독이라는 캠페인은 뭐 방송 매체를 좀 타고 이러면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즌2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게 어떻게 태생적으로 탄생했는지를 한번 보고 그 인사이트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타버린 산을 위해 산을 타는 강아지예요. 그래서 산타독이죠. 산타독. 강아지 관련 봉사하면 대부분 유기된 강아지를 위해서 사료 주고 청소해 주고 산책해 주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립니다. 사람이 강아지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죠. 반면 산타독은 봉사 주체가 강아지입니다. 이들이 사람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는 산불 지역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에 갔습니다. 이곳은 산불 피해가 커서 마을 주민 생계도 위협받는 지역이었죠. 근데 산타독 행사에 참여한 강아지들이 도라지 씨앗을 담은 주머니를 차고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강아지와 견주는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서 좋아했고요. 그 과정에서 도라지 씨앗이 막 뿌려졌죠. 해마다 꽃이 피니 자연 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될 거고요. 3년 후부터는 도라지가 자라나서 마을 주민들 생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한 겁니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기후변화로 산불이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제대로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들어갑니다. 강아지와 견주 입장에서 보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데요. 강아지들에게 뛰어놀 공간을 마련해주니 강아지도 견주도 다 행복해 하더라고요. 게다가 자연 생태계도 복원하고 봉사도 하니 뿌듯해 하고요. 멋지죠? 계속 산타독 프로그램은 진행하려 합니다. 최근에도 안동에 큰 불이 났어요. 대한민국 산불 지역을 찾아가 자연 생태계 복원에 조금만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강아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봄부터 가을까지 주기적으로 모집하고 함께 즐기려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 소방청,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 단체들하고 보다 체계적인 봉사 프로그램으로 진화할 수 있게 아이디어도 구상 중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연계도 구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참여하는 강아지와 견주가 행복해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견주 모두 즐겁게 참여하는 신개념 봉사놀이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타버린 산을 위해 산을 타는 산타독 함께해요.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그 고성에 2년 전에 여러분들 처음 뵀을 때 그때 제가 발표 주제가 자원봉사는 왜 재밌으면 안 됩니까? 였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오늘 이거 강의 의뢰에 들어왔을 때도 자원봉사 센터의 톤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각별히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거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재밌는 놀이가 되고 한다면 재미와 의미를 충분히 구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껏 뛰어놀아서 좋은 반려견과 반려견주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씨앗 주머니를 뿌리면서 심지어 그 도라지가 생산돼서 마을 농가의 어떤 소득까지 보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게 ESG 경영 활동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즌2를 하기 위해서 모 기업들을 같이 이렇게 참여시켜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임직원 봉사활동으로도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센터와는 각 지역에서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장소를 발굴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자체, 지역 기업 그리고 기업의 어떤 사회공헌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요. 사실은 하나투어하고 저희가 이거를 여행산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정말 지속 가능해지니까요. 두 번째 사례도 공교롭게도 여기도 이제 강아지와 관련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경기도 자원봉사 센터와 한번 해본 건데요. 사실은 유기견 문제, 유기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연간 13만 마리 유기동물 중에서 10만 마리가 유기견이잖아요. 천만 반려 시대에도 여전히 어려운 어떤 그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없는 사회, 유기견 없는 경기도를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임시 보호를 제대로만 한다라면 충분히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실증해봤는데요. 경기도 자원봉사 센터에 가면 댕댕이와 한 달 살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잘 나와 있습니다. 매년 버려지는 유기동물. 하루에만 370마리가 버려지고 지난해에만 13만 마리 이상이 길에서 유기된 채로 발견됐는데 보호기간 열흘이 지나면 안락사시켜야 하지만 어떻게든 죽이는 건 피해보려고 마당까지 활용해 유기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 당하는데 실제 보호소에 들어가서 절반은 안락사 또는 자연사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댕댕이와 한 달 살기 임시보호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안락사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조금 더 따뜻한 가정에서 한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임시보호를 하기 전에는 임시보호가 왜 필요하지? 그냥 보호소에서 애를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임시보호를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보호자가 나타나기 전에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강아지들도 보호자 새로운 어떤 반려인을 만나기 전에 사회화 과정이 되게 필요하고요. 막막했었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보일 때 봉사의 왜 활동에 그러는지도 모르고 참여했다가 강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굉장히 받고 이러면서 막막했었는데 걔를 기존 더 알게 임시보호 되고 제도와는 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다르게 입양까지 동물행동 연결된 전문가 케이스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매칭해서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임시보호 진행하는 동안에 사실 저희는 어려움 강아지를 없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임시보호를 좀 잘 알 필요가 마무리할 있습니다. 수 요즘에 있도록. TV 사실은 많이 저 나오잖아요. 밤에 전화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한 12시, 1시에 전화 오셔서 선생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저희는 이런 라고 이제 멘토님들하고 연락을 같이 했거든요. 하셨거든요. 불안할 때 언제든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멘토들이 있다는 게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제일 사이트에 들어와서 장점이었던 것 1시간만 멘토님께서 많이 그 가르쳐 임시보호에 주셔서 대한 지금 그 영상을 입양까지 오게 보고 됐는데 데려간다면 그래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입양을 너무 하는 많습니다. 것에도 그래서 저희는 큰 이제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입양을 교육을 결정하게 해주고 됐던 또 것 입양 절차에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고 또 응급할 때는 또 전화나 영상 통화로 대응을 해주고 심지어 이런 인플루언서 반려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임시보호하시는 분들이 입양을 활성화를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홍보 활동을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실제 또 이렇게 입양을 또 연결이 되는 이런 사례까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안에는 사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유기견 문제는 있기 다 때문에 언제라도 많은 거의 도움을 공약집에 드릴 수 빠진 있기 데가 때문에 없는 것 그 같아요. 부분들 걱정하지 그래서 마시고. 이런 것도 이 과연 어디랑 발도동이 해야 이게 이제 확산될까? 기회가 저는 되어서 많은 자원봉사 센터, 생명사랑의 전국에 기본적인 걸쳐 있는 목표를 가지고 혁신 플랫폼 많은 자원봉사 시민단체와 센터와는 이건 시민활동들, 충분히 그려나갈 수 있을 시민들이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이 했습니다. 활동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신개념 참여해 임시 보호 이 새로운 자체로 문화의 유기견 영역으로 없는 만들 수 세상을 있었으면 위한 새로운 좋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저희가 제시해봤지만 이거 지속 가능해지려면 결국은 지자체 그리고 기업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연결을 해서 그쪽의 자원들까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꽤 넉넉지 않아서 이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영상들은 조금씩 이제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양천구와 작년에 했던 환경 콕콕이라는 재밌는 어떤 그 환경 관련 캠페인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집콕 그리고 동네 플로깅을 하면서 동네 콕 그래서 환경 콕콕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요. 여기서 얻었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플랫폼을 열어놓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더라는 거죠. 또 양천구에서 크게 얻었던 인사이트는 뭐냐면 양천구에 있는 이런 유관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17개 정도 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이 문화를 확산해가는 걸 보고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됐었고요. 실제 이 플로깅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자원봉사 센터 쪽에서도 뭐 강남의 싹쓸이 아주 나이스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플로깅 문화들이 이렇게 또 확산되는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단순히 어디에서 뭘 하니까 우리도 하자가 아니라 좋은 거는 서로 벤치마킹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인 임팩트가 필요하다라면 광역센터 그리고 뭐 이렇게 센터 협회 같이 그리고 이제 자치구의 센터처럼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집단지성을 활용한다라면 더 멋있는 또 더 강력한 어떤 웨이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작년에 자원봉사 센터 협회와 그리고 대전광역시 센터와 같이 주관했던 센터 대회였죠.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고 비대면에서 여러분들 좀 입체적으로 이 행사를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던 사례였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전주시 자원봉사 센터 사례인데요. 올 초에 이거를 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요즘 핫하죠. 그린 뉴딜과 관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 문화는 뭐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재미있게 진행됐습니다. 그 전주시 자원봉사 센터에 이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못 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자료집도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자료집도 센터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섭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전주시 센터워크는 저희가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센터가 중심이 돼서 지역의 어떤 중점 아젠다를 이렇게 섭렵하고 발제하고 또 주도한다는 거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냐면 전주시에는 ESG 자문회의체가 하나 생겼고 제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내일도 관련되는 어떤 기업들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시의 관계자분들 이해관계자분들 다 모여서 앞으로 어떤 그 시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사실은 자원봉사 여기 뭐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많이 배우려고 하시고. 근데 저희랑 평소에도 계속 소통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걸 항상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같이 많이 하게 되고 또 저기는 가면 제가 뭘 하나 해드릴까 뭘 하나 더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내부 구성원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자원봉사 센터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제안한 것 때문에 전주시에서 어떤 그런 협의체까지 만들어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저희 전주시에서 ESG와 관련되는 포럼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 센터가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어떤 이런 성과들을 창출하는 거죠. 포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세미나 강의를 하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매개로 하고 계기로 해서 서로가 서로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발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원봉사 센터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시민을 잇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원봉사 센터가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태계에서 같이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거기에서 얻었던 영감 그리고 자신감을 통해서 다시 재기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고요. 한 1년이 지나는 이 시기에 그리고 제일 많이 일을 했던 곳도 자원봉사 센터들이더라고요. 재작년에 처음에 그 여러분들 뵀을 때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프로세스를 얘기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려면요. 이 프로세스를 밟아줘야 됩니다. 시민이 주도해주면 좋겠죠. 근데 공감, 공유, 참여, 주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공감하지 않는데 공감하면 공유까지는 원세트예요.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퍼뜨리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많은 참여자들이 생기고 참여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뭐 양천구처럼 아주 좋은 것들은 또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게 주도잖아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어떤 그 비전과 컨텐츠가 있는지 한번 진짜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방안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기능을 해줘야 되고요. 만일에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면 저희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기 힘드시면 같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고성에서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이거였습니다. 자원봉사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날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한 500명 중에서 저보다 어린 사람은 몇 명 못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자 대회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라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MZ세대들이 참여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원봉사도 역량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또 서대문 자원봉사센터와 젊은 친구들 커뮤니케이터를 육성하면서 자원봉사 자체가 나의 커리어를 관리하는 역량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들도 또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라떼는 마리아입니다. 이거 설명하라 그러면 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건 리더님께 드리는 건데요. 센터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이런 거 없죠?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이해하고 배움에 목말라 있는가, 이 부분 꼭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을 어떻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MZ세대에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결국 젊어져야 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우리의 이해관계자는 팀원이 될 수도 있고요. 시민이 될 수도 있고요. 유관기관의 어떤 멤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과 우리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런 비전을 지금 가지고는 있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원 연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속 가능해지려면 자원이 필요한데요. 그중에 특히 예산 같은 경우 우리가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하는 데는 변화를 시키는데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의 어떤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어떤가? 그래서 저희는 뭐 협회나 이런 데와 같이 광역단체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기업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안하고 어떤 식으로 제안서를 쓰고 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정부, 지자체, 시민을 잇는 혁신 플랫폼, 이 자부심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공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